항문과 외음부의 가려움증도 갱년기라 면역력이 떨어져서, 갱년기라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서, 갱년기라 피부가 건조해져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갱년기라고 해도 반드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의 가려움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나타난 항문 소양증, 즉 항문이 가려운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항문 소양증은 항문 부위에 만성적인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는데, 가려움증 이외에도 항문 쪽으로 화끈거리거나 끈적거리는 느낌, 분비물이 나오면서 속옷이 오염되는 것, 수면 방해 등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몸이 좀 이불을 덮어서 따뜻해졌을 때, 배변 후에 화장지로 항문을 닦을 때, 항문에 땀이 나는 등 열이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전에는 없던 이런 증상이 갱년기 접어들면서 발생하면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갱년기라 호르몬 변화 때문에 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갱년기가 이 호르몬 변화가 극심한 시기인 것은 맞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고 가려움증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꼭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피부의 염증을 억제하는 연고나 알러지약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잘 낫지 않거나 자주 재발한다면 갱년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갱년기라서 생긴 증상이라고 넘기기보다 내 몸 전체를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항문 소양증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염증 억제 치료만으로 증상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같은 치료에 의존하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피부가 약해져서 항문 소양증이 악화되거나 엉덩이, 외음부와 같이 주변 부위로 증상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항문 소양증은 어느 연령대에 발생을 하든지 간에 여러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문 소양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정도의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어서 검사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항문을 가렵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그런 아주 미약한 증상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갱년기에 항문 소양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3가지 꼽자면, 갱년기가 되면서 불면증이 생긴 경우, 장이 좋지 않은 경우, 몸 전체적으로 피부가 건조한 경우에 갱년기에 항문 소양증이 생기거나 쉽게 낫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문진, 즉 꼼꼼하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CT를 찍거나 MRI, 내시경, 혈액 검사, 알레르기 검사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검사는 여러 번 해보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증상이나 몸 상태를 30분 넘도록 꼼꼼히 살핀 적이 있는 분은 잘 없으셨거든요. 그럼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갱년기가 되면서 불면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갱년기는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를 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안면 홍조나 위로 열뜨는 느낌, 상열감 같은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서 피부로도 열감, 건조감이 심해지면서 항문 소양증이 생긴 케이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갱년기에 이제 불면증이 심해지거나 생기기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분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몸에서 열을 해소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던 분들에게서 불면증이라는 증상이 갱년기와 겹쳐져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불면증은 그 자체로도 피부와 점막에서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갱년기에 불면증이 생기거나 악화되면서 항문 소양증도 생기거나 심해졌다면 한약 치료로 몸에서 열이 잘 해소되게 만들어주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항문 소양증이 악화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대장에 용종이 있거나 궤양이 있거나 이런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 규칙적으로 대변을 바나나처럼 예쁜 형태로, 그리고 3분 이내에 힘을 적당히 주어도 쉽게 나오는, 잔변감 없이 대변을 보는 이런 상태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중에
중에서 좋지 않은 부분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변비기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대변이 종종 무르거나 잔변감이 있거나 대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줘야 되는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질병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항문 쪽으로 무리가 가고 그 주변의 피부에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점차 가려움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변비약이나 지사제를 복용하면 낫진 않을까, 음식을 가려 먹거나 유산균을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단순히 이런 약을 먹거나 식이요법, 유산균 섭취를 한다고 해서 꾸준히 대변을 건강하게 잘 보지는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지금 당장 대변을 좋게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장의 본래 건강 상태를 되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활동량이나 피로도, 긴장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건조증이 항문 소양증을 악화시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문 소양증이 생기기 이전에도 몸 전체적으로 좀 피부가 건조하고 약간씩은 가려운, 특히 보습 안 하면 피부가 좀 가려웠던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질 점막이 위축이 되고 이 부위가 많이 건조해지게 되는데, 그 결과로 항문 쪽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라면 당연히 외음부와 항문 모두가 가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고요. 원래도 피부가 건조하다는 거는 다른 신체 부위나 가을,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약간 가렵고 각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가려움증 때문에 그 항문 쪽에 각질이 일어나거나 진물, 상처가 생기다 보면은 항문을 더 자주 씻게 되고 과도하게 세정을 하다 보니 천연 보습막이 벗겨지면서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증도 심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문 소양증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과도하게 세정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항문 소양증 때문에 피부가 만성적으로 가렵고 상처가 나고 건조해진 상태라고 한다면 단순히 씻는 횟수를 줄이거나 보습을 한다고 해서 소양증이 낫는 것이 아니라 피부 전체적으로, 특히 외음부 쪽으로 건조한 증상을 좀 해결을 해주어야 항문 소양증도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나타나는 항문 소양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항문 소양증 외에도 갱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신체 증상들을 단순히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라고 넘기시기보다는 현재 몸 상태를 좀 꼼꼼히 살펴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